동구라 대표님 지금 비트코인 시세를 보시면 제가 아까 여기 오기 전에 2,950만 원인 걸 보고 왔는데 그 사이에 3,05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30분 차트예요, 대표님. 이게 거의 누가 천국의 계단 차트라고. 이건 뭐야? 근데 제 주변에도 제가 비트코인 내년에 3억 갈까요? 이렇게 물어본 전문가분들한테 몇 분한테 이제 여쭤봤는데 다들 에휴 이러셨거든요. 진짜요? 근데 이 기세면은 갈 수 있겠어요. 미쳤나 봐. 제가 일주 봉을 봐도 똑같아요, 대표님. 보세요. 이게 10월에 1,500만 원 정도였는데 더블 된 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바보같이 비트코인을 지금 살까요가 아니라 그러면 이더리움을 지금 살까요? 그 사이에 또 리플은 SEC에서 뭐 너 사기다 뭐 저쩌고 이러면서 해가지고 리플이 800원까지 갔었다가 한동안 500원대 있다가 300원을 찍고 다시 지금 331원이고 아직 비트코인만 오르고 있다는 게 좀 다른 점이고 네. 미국 기관들이 특히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편입했다는 얘기가 막 들려요. 네, 맞아요. 왜죠? 비트코인을 네. 지금까지는 네. 믿을 수 없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네.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점점 이것이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 시장의 현실이고요. 헤지펀드들 중에서도 특히나 조금 고위험을 택하고 있는 헤지펀드들은 이걸 자산의 뭐 큰 비중은 아니겠지만 비중에 편입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래 자체가 규모도 커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이 생기면서 자산 자체의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현실이고요. 최근에 가장 불리시하게 보는 게 시티뱅크예요. 시티뱅크는 네. 내년에 비트코인이 3억 우리나라 갈 돈으로 거다. 3억 원 그죠. 미국 돈으로 US 달러 300,000까지 갈 거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300K네요. 300K.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배예요. 근데 참 비트코인은 근데 모르겠어요. 비트코인 어렵죠? 실질적으로 되게 어려운 자산이고 평가하기 대단히 힘든 게 사실이에요.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건 사실 마약을 많이 했던 분들이란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쵸? 5만 개, 6만 개, 그렇죠. 10만 개 그렇죠. 그리고 키를 까먹은 분들. 왜 2017년? 17년에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비트코인으로 정말 부자가 된. 그러니까 네. 되게 10,000원 미하에서 샀는데 100만 원 넘은 거예요, 당시로. 네. 100배 간 거죠. 근데 그렇죠. 정말 인생을 즐기다가 뭐였지? 산에서 내려오는 거 뭐죠? 그거 타다가 이제 사망을 한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그 키를 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키도 없고. 그치. 그래서 거의 그래서 뭐 아무튼 그분이랑 저는 비트코인 하면 생각나는 게 그분과 전 재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여행하고 있는 분 있잖아요. 네. 아시죠? 네덜란드 분인가? 네, 그분,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 한 10만 개 넘게 있는데 그 컴퓨터를 버려가지고 쓰레기장에서 찾는 분. 네. 후원 계좌 모집하는 분. 네. 그 세 분이 생각이 나요. 근데 뭐 이거는 1세대 비트코인의 얘기라고 하면 이제는 약간 다른 세대로 넘어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그때랑은 다른? 그러니까 약간 너드들이 그냥 한번 채굴도 해보고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기념으로 네. 기념 주화처럼 가지고 있었던 자산이 이렇게까지 왔다 치면은 이제는 약간
다른 어떤 뭐랄까 정말 포트폴리오의 하나? 네. 그런 느낌? 그렇게 가버리게 된 게 결국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달러는 금본위제 때는 금을 그만큼 사들이지 않으면 달러를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됐죠. 지금은 달러를 무한대로 찍고 있잖아요. 그러면 MMT 정말 MMT에 MMT가 됐잖아요. 대해서 설명을 짧게 좀 해주세요. MMT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 MMT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화폐 이론 기준으로 봤을 때 돈을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러면 환율도 약해져야 되고 네. 그러면 돈이 밖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에 원래는 어떤 환율 정책을 펴는 국가에서 네. 돈을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라면 돈을 찍어내면 안 되잖아요. 돈을 찍어내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화폐 발행할 수 있는 화폐의 수는 유한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닌 거잖아요. 네. 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구루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가장 뜨거운 그 내용 중 하나가 그죠. 내년에도 뜨거운 화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뜨거운 화제고 작년에도 뜨거운 화제였고 네. 근데 약간 설마 이런 게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보면 블랙록의 레리 플링크 회장님이라던가 네.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님이라던가 네. 이분들은 모두 MMT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던 분들이세요. 그러면은 MMT는 존재할 수 없다. 투자적으로 손실을 보셨나요? 그런 건 아닌가요? 그 투자자들에게는 모두 안 좋은 행위들이에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쓰레기라고 비판했대요. 네. 네. 쓰레기. 정말로 그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New Monetary Theory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정말 New이냐? 이게 무슨 논리냐? 이게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라고 하는 내용들을 많은 투자자들이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그대로 하고 있어요. 무한대로 돈을 찍어내고 있다고요. 그 얘기는 달러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야 되는 거고 내년이 달러가 가치가 20% 이상 하락할 거라고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 하나도 저 10조 달러 이상의 부채를 결국은 올해 찍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달러가 20% 하락하면요. 우리나라 원 달러는 지금 1,10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1,000원 밑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내년에 그 달러 가치를 원 달러 환율을 지금 얘기하는 게 네. 1,030원에서 1,070원 사이예요. 다. 그럼 공격적으로 얘기하면 1,000원 밑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공격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는 내년 당장은 아니더라도 2022년대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얘기가 미국이 달러 패권을 잃는다는 얘기기도 한 건가요? 그건 또 아닌가요?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많이 논의가 되는 부분들인데 과연 미국은 부채를 얼마까지 찍어낼 수 있어? 달러를 얼마만큼 찍어낼 수 있어?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어? 20조 달러까지 찍을 수 있어? 20조 달러를 얘기하는 이유가 미국의 GDP가 20조 달러예요. 네. 중국의 GDP가 2조 달러예요. 네. 10대 1이거든요. 네. 중국의 경제의 5배에 달하는 부채를 지금 미국은 찍어내서 쥐고 있어요. 저걸 갚아야 될 거잖아요. 그쵸. 갚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에 많은 궁금증들이고 과연 미국은 앞으로 계속 시장이 안 좋다면 얼마까지 달러를 추가로 찍을 수 있어? 근데 당분간 저금리가 예상되고 당분간 돈을 찍어낼 텐데 더 찍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갈등인 부분인 게 20달러까지 10조를 더 찍는다고 쳐요. 10조? 네, 10조 달러. 10조 달러잖아요, 이게. 네. 1경. 그러면 네. 이 얘기인 즉슨 미국 지수가 얼마나 더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는 올해고 내년이고 경기 사이클이고 뭐고 필요 없이
주식 시장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부동산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러니까 하이퍼 자산,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자체가 평가받으려면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비트코인이 3억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티는 조금 오버라고 생각을 하지만 1억 5천. 여기서 더 빠지지 않을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하는 동안 비트코인은 3억이래. 3,070만 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하나의 그 달러 해지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금과 동일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심플해요. 달러든 유로든 옌이든 위안화든 모든 화폐들은 지금 결국은 무한대로 돈을 찍어내는 그 사이클에 들어와 있어요. 사실 비트가 생겨난 것도 금융위기 때 네. 너희들을 믿지 못하겠어. 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증명해 볼게. 네. 로 태어난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10년이 지나서 정말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내는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1차 존재 입증을 한 거죠. 그쵸. 이 어떤 페드라는 곳에서 페드가 아닌 다른 중앙은행에서도 다 똑같이 정말 돈을 찍어내고 있었던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우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음. 이들은 돈을 찍어서 가치를 계속 낮추고 가치를 낮추고 빚을 해결하고 네.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비트가 더 갈 수도 있겠네요. 저는 아. 비트코인이 아니라 모든 자산이 다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왜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가를 찍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 거래된 금액만큼 금액의 한 금액 이상이었나?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금액 이상 리플이 거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재밌죠? 엄청나네요. 재밌죠? 엄청나네요. 거래 액수가 얼마죠? 1조 얼마죠? 삼성전자 거래된 금액이 3,200만 주가 거래됐으니까 2,100억 정도 거래된 것 같은데요? 리플 거래량이 업비트에서 거래된 것만 거래량으로 치면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1로 볼게요. 1. 금요일 날로 본다고 치면은 이날이 엄청 빠진 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B가 뭐죠? 밀리언, 빌리언인가요? 3 빌리언. 300원. 320원이라고 치고 320원이 3 빌리언이면 얼마예요?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얼마예요? 3,200억 정도 거래됐네요. 많잖아요, 삼성전자보다. 그러네요. 거래량이. 그러네. 재밌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30억 주가 거래된 거예요. 그죠? 300억짜리가. 그죠? 네.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거래량이.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비자 시총 있잖아요. 네. 비자 시총은 어떻게 보죠? 비자 스탁으로 보면 되나요? CNBC를 가시면 돼요. CNBC. 네. 비자 시총을 조만간 비트코인 시총이 넘을 것 같대요. 그것도 엄청나지 않나요? 비자의 시총은 V일 겁니다. 그렇죠? CNBC. 비자의 약자는 V입니다. 어우, V. 네. 시총 얼마죠? V인데 시가총액이 487조 네. 정도 돼요. 그러니까 487 빌리언 달러니까 네. 약 520조, 530조 정도 되겠네요. 된다고 보면은 비트코인 시총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코인마켓닷컴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가 코인마켓 캡. 여기가 이제 전 세계 코인들에 대해서 이 시총 좀 읽어주세요. 512 빌리언. 네. 이게 얼마죠? 넘었네요, 벌써. 넘은 거예요? 네. 오늘 3천만 원 되면서 넘은 거예요? 네. 비자 시총을? 네. 아까 487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뭐 원화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넘어. 그냥 487. 560조네요, 얘는. 그러니까 제가 쓰는 대부분의 카드에는 비자나 마스터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이 그 시총을 넘었다는 거죠. 네. 그건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총으로 봤을 때 얘가 비트코인이 한 6위, 7위? 비자 네. 시총이 엄청 커요. 작지 네. 않아요, 절대. 안 작아요. 안 작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드는 기업이라니까요, 비자가. 네. 근데 그걸 비트코인 넘었어요. 그러네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어떤 정말 변곡점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 말은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기술이 제곱으로 계속 변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뭔가 체감하기에도 훅훅 너무 많은 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옛날에는 10년 단위로 무엇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 3년? 지금은 그 정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얘기도 여기까지. 비트코인이 비자 시총을 넘었다. 음. 물론 다시 왕자를 내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넘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뭐 이미 보여줬잖아요. 놀랍네요.